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예. 오늘은 뜸들이기에 대한 뜸들이기가 왜 중요한가, 예. 뜸들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커피를 한 잔, 예,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수프리모, 요거는 5월 16일 날 로스팅을 했습니다. 오늘이 5월 29일이니까요. 13일.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오일 성분이, 예, 보이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반질반질하고, 예, 3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한 20g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곱게, 조금만 곱게 갈겠습니다. (20g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두가 열흘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원두 안에 있던 가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벌써 많이 빠져나왔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부풀어 오르는 게 이제 눈에 띄게 덜 할 겁니다. 예. 그죠? 예. 거의 부풀어 오름이, 예, 거의 없죠.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오래된 원두면 원두일수록, 예, 이 안에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갔을 때도 반응을 보이지 않죠. 이제 요 뜸들이기에 대해서, 예,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난 다음에, 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두가 오래된 거를 사용을 했을 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5일 이상 지난 원두를 4일, 그렇죠, 한 4일 정도 이상 지난 원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일 이내에 사용할 만큼의 원두를 로스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두로 핸드 드립을 내려서 서비스할 일은 없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묵혀뒀던 원두입니다. 일단은 거꾸로 핸드 드립을 할 때 뜸들이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왜 뜸들이기를 하느냐가 아니고, 그러면 뜸들이기를 하지 않으면, 뜸들이기를 하지 않고 1차 물 붓기를 바로 진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왜 뜸들이기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뜸들이기를 하지 않고 바로 1차, 2차, 3차, 4차 물 붓기를 해서, 뭐 그럼 총 5차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커피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자명해집니다. 일단 커피를 여기까지만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스프리모 후일라입니다. 예, 콜롬비아 스프리모 후일라 약 13일. 예, 제가 그 로스팅한 일지에 항상 저는 메모를 해두기 때문에 일지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언제 로스팅 했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디켄싱을 하고 나서 한번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어디 안 갑니다. 확실히 쓴맛이 대두가 됩니다. 예. 아주 쓴맛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쓴 건 아니고요. 예. 이런 느낌이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1차 물 붓기 전에 뜸들이기를 하는 이유는, 그죠? 요 밀도 높은, 그죠? 원두들이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수분이 적셔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물이 들어가면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이 거부 반응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물이 스며들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얇은 물줄기로 골고루 적셔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1차 물 붓기에서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면 이 커피 가루가 갖고 있는 유효 성분이 충분히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얇은 물줄기로 천천히 해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죠? 위를 살살 달래주는 그런 효과인 거죠. 그래서 물하고 커피 원두하고 만나서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물기를 열어주는, 그죠? 그래서 커피 가루 내에 있는 공기들을 빼내주는 거죠. 물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공기들이 커피 가루 기공 안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물을 부어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커피 가루 안에 로스팅이 되면서 여러 가스들이 차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그라인더에 갈리면서 그 향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향이 원두 안에 로스팅을 할 때 열에 반응을 한 그러한 그 생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열에 의해서 반응이 되면서 원두로 바뀌면서, 갈색 원두로 바뀌면서 그 안에 가스들이 차 있는 거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성분들의 가스들이 차 있는 겁니다. 그 가스들이 그라인더에 의해서 갈리죠. 분쇄가 되죠. 그 분쇄가 되면서 그 향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향을 느끼는 거죠, 저희가. 그 원두 가루들이 드리퍼에 담겨져서 뜨거운 물이 만나죠. 뜨거운 물과 만나면서 커피 가루 안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물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가스 돔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로마가 올라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커피 향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동공 내부에 커피 가루
안에 물이 스며드는 단계죠. 예, 물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던 가스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유효 성분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용해가 되는 거죠, 결국에. 예, 그래서 이렇게 커피로 내려지는 겁니다.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아, 그렇게 생각처럼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피 돔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커피의 양이 밑에 몰리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커피의 가스들이 더 많이 나오죠. 바깥쪽보다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예, 특히 하리오 같은 경우는 원추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원두들이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스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가 모양이 이렇게 돔 형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하고 그런 가스들하고 오일 성분들이 만나서 이 거품을 이루죠. 예,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리고 커피 가루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커피 성분들이 이제 용해가 됩니다. 이 뜨거운 물을 만나면서, 그죠? 예, 뜨거운 물을 만나면서 용해가 되죠. 예, 그러면서 쫙 물길이 열리면서 확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커피가 다 적셔지면서 커피 뜨거운 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 커피를 내릴 때 뜸들이기 생각 이상으로 많이 중요합니다. 뜸들이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원두의 상태에 의해서 뜸들이기 시간도 또 비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두의 배전도, 로스팅 강도가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이제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또 뭐 영국, 뭐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또 좀 또 다르죠. 근데 하여튼 통일을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약배전인 게 있고 중배전인 원두가 있고 강배전인 원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건 거의 중배전에 가깝죠. 약배전,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는 약배전에 약배전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케냐나 안티구아, 만델링 중배전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 수프리모 뭐 특정한 제품들, 케냐 일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강배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원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의 분쇄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지금 원두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배전인 경우에는 원두가 이렇게 분쇄가 되더라도 덜 구워졌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낮으면 커피 성분이 추출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배전인 원두를 핸드 드립할 땐 물의 온도가 높은 거를 추천해 드리죠. 뭐 90도 초반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반대로 강배전인 경우, 강배전인 원두인 경우를 일정한 굵기로 분쇄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죠? 같은 분쇄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물의 온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배전이 됐다는 자체에서 원두가 쓴맛을 많이 좀 내는 그런 원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높은 온도로 뜸들이기를 하고 핸드드립을 하게 되면 쓴맛이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온도에서 커피 추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강배전의 원두가 갖고 있는 특징들, 쓴맛의 그런 것들이 유효한 성분들이 더 많이 풍부하게 추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배전인 원두인 경우에는 물의 온도를 한 80도 초반, 중반, 상대적으로 좀 낮은 온도에 물을 이용을 해서 쓴맛을 조금 죽여주면서 신맛을 조금 올려주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핸드 드립을 해서 마시는 그 재미를 느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중배전인 경우, 예, 온도가 한 90도 초반에서 80도 후반, 예, 그 정도의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배전의 원두를 사용할 때는 단맛, 쓴맛, 신맛, 예,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죠. 예. 다시 말하면 배전도가 강한 원두는 뜸들이기를 짧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한 20초 정도? 강배전은 이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 약배전을 먼저 얘기할까요? 헷갈리면? 예. 약배전의 원두인 경우 뜸들이기를 좀 길게 해줘야죠. 왜? 로스팅이 덜 됐으니까 좀 더 단단하거든요. 예. 로스팅이 덜 됐다는 얘기는, 예, 뜨거운 물이 만나면서 커피의 유효한 성분이 추출될 가능성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약배전인 경우에는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을 하시면서 뜸들이시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한 40초에서 45초, 50초 이렇게 좀 길게 가주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강배전인 경우에는 벌써 유효한 성분들이 추출되는, 예, 그런 기본적인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하면 쓴맛이 훨씬 더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낮은 온도, 80도에서 80도 중반의 온도의 물을 사용을 하면서 뜸들이기를 또 오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한 30초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초 정도에서 끊어줘야죠. 25초 정도에서. 예. 빨리 끊어주고, 예, 핸드 드립을 진행을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기공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강배전인 온도는 기공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물의 흡수력이 빠릅니다. 어이구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오래 추출을 하면 할수록 쓴맛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공통적인 일반적인 예를 들지만 사실 뜸들이기도, 예, 종류를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한 번에, 예, 뜸들이기 물을 붓는 방법이 있고, 예, 15초에서 20초 단위로 한 2번 정도 양을 나눠서 뜸들이기 물을 부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 또 맛이 또 표현력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룰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뜸들이기가 왜 중요한지, 예, 그 다음에 그 원두의 상태에 따라, 예, 물의 온도랑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연관성이 계속 있고, 예, 핸드 드립에서 중요한 요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커피 원두의 상태에 따라 로스팅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의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반응하는, 예, 그 강도들도 전혀 다릅니다. 갓 로스팅한 원두 같은 경우에는, 예, 커피돔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린다면, 조금 오래된 원두를 사용을 할 때 원두의 양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분쇄도를 또 조절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물의 온도도 조절을 좀 하시고 물의 양도 조절을 하시고,
개인적인 입맛의 편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린다 해서 그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큰 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범주 내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본인의 환경에 맞는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룰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오늘은 그 커피 처음에 이 뜸들이는 이유, 뜸들임의 중요성, 그리고 커피 원두의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 것, 그 다음에 커피 특성, 배전도에 따른 물의 온도, 그죠? 그 다음에 물의 양,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